안녕하십니까, 텍스뉴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내래 탱글대운이래요. 탱글탱글. 자, 이제 시작할게. 여러분, 제가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아, 세무사님이요? 네, 왜요? 돈이 궁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같이 상황극 한번 해볼래? 좋죠. 그거 어때? 네. 괜찮지? 네. 아빠 나 돈 좀 줘. 아빠 나 차 사야 돼. 죄송해요. 네, 이렇게 저희는 상황극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대본 없이 하는 꽁트는 다 망하는군요. 저는 개그맨이 아닐까요? 좀 당황했어요. 네, 울지 마요. 왜 울고 그래요? 저희가 어쨌든 뭐를 하려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벌였냐. 부모님들한테 피치 못하게 증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아버님한테 받는데 세금을 내야 돼 하고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우회적으로 하지만 전혀 불법이 되지 않게 제가 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금전무상 대출에 대한 이익증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까지는 모르겠고. 네.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게 몇 번 들으셔서 네. 이제 대충은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조금 있어 보이는 텍스니어가 돼야 되니까 정확한 법조문에 나와 있는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요. 야, 증여의 개념. 네. 약간 시험 보는 것 같네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보고 읽는 걸 들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감정을 넣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줘보세요. 이거 없이도 안 되나요? 없이 되는데 네. 네, 이 예시를 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일단은 한번 쭉 읽습니다, 혼자서.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카메라를 응시해야 돼요. 난 내가 외워서 하는 거다. 네. 보여주세요. 눈이 굉장히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할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뭐 10년 동안 직계 존비 속간에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지만 어쨌든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10%, 20%, 30%쭉 올라가는 그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다 보면은 정말 증여받은 돈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정입니다. 부모님한테 저희는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빌린 것입니다. 타인끼리 뭘 빌릴 때 뭐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쓸까요? 머리를 써야죠. 네, 머리를 맞대고 같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 것이냐. 네, 농담이고요. 당연히 차용증을 써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해요. 그렇게 차용증을 써서 우리가 빌리게 되는 거죠. 상증세법의 제41조 4라고 돼 있는 조문에 보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조문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고 정말 길죠. 사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그냥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원래는 당연히 내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무이자라는 거죠. 무이자로 누구한테 돈을 대여했을 때는 그 이자만큼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이니까 증여한 걸로 해라.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렸을 때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요거는 증여한 걸로 봐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어쨌든 네가 대출을 얼마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매년 한다고 치면은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의 1년마다 그 부분은 갱신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를 갱신하냐면은 상환일을 10년으로 잡았든 20년으로 잡았든 세법에서는 매년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준 금액이 중요합니다. 빌린 돈 기준 아니고 이자 기준으로 1000만 원입니다. 이 요건에 부합했을 때는 그 빌린 대출금에다가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그거를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
4.6%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대출 금액이 얼마일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 네,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네,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제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만약에 2021년 1월 1일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빌렸는데 그러면은 정확히 1억에 4.6%를 곱하면은 460만 원이죠. 46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자 부분이요. 이자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얘기네요. 그쵸.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 2021년 1월 1일에 3억의 돈을 빌렸어요. 네, 3억의 돈을 빌리면 4.6%를 곱하면 1,3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000만 원이 초과가 되죠. 그러면은 1,38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2021년 1월 1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1억을 한번 빌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이자가 나오니까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죠. 근데 2022년 1월 1일에 또 2억을 빌렸어. 그럼 총 얼마를 빌린 거죠? 3억을 빌린 게 그렇게 전 거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 합산을 해서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총 3억을 빌린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처럼 1,380만 원 정도로 이자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증여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22년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금액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러면 정확히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돈 빌린 날을 기준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진짜로 증여세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자 같은 거 안 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항상 상담을 할 때 방어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한 3개월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도 괜찮으니까 이자를 어느 정도라도 그냥 드리는 걸로 해서 설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어머니한테 큰 금액, 아버님한테 큰 금액 빌리는데 그 정도 이자 드리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세법에서는 항상 그래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정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 큰일 났다 해서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신뢰가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날로 정말 나 그날에 차용증 썼어요 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변호사분한테 공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공증 비용도 아까워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은 각각의 이제 부모님과 내 이름으로 그날에 인감증명서를 떼세요. 뭐 차용증 증명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발급 사유의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발급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고 부모님한테 이 이자를 이체할 때는 항상 내용에다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체라고 이런 식으로 좀 기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용돈은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용돈은 드리는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갚는 쪽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의 전부고요. 간혹 정말 차용증을 못 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모르고 그냥 못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라도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융자료라는 게 1차적으로 방어되거든요. 차용증이 1차 방어도 되지만 금융거래 자체도 1차 방어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정말 빌린 거고 내가 이자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내용에다가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조금씩 상환을 해드리고 있다면 상환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부모님한테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금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돈을 받아야 하는, 돈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저희 텍스니어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